병원 응급실이 소란스러웠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외쳤지만 당직 의사인 김 박사가 그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당신,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동성애자라고. 그의 목소리가 커지며 주변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모두 들었다. 여자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깜박이며 대답했다. 그게 왜요? 김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제 신념에 어긋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자는 이를 악물고 병원을 나섰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지은이었다. 26살, 서울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그녀는 그날 아침 연인 민지와 함께 산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민지가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려 하자 지은이 대신 막아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민지는 28살, 지은의 상사이자 연인. 두 사람은 회사에서 비밀리에 사귀고 있었다.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야, 나 괜찮아. 하지만 이 병원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몇 시간 후 병원 이사회 회의실. 김 박사가 불려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당황하며 물었다. 회의실에는 병원장과 이사진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끝자리에 지은의 상처를 붕대로 감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니, 그녀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이지은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이 병원의 새로운 소유주, 이지은입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다. 지은은 최근 병원을 인수한 제약회사의 후계자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준 지분으로 그녀는 이제 이 병원을 통제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 당신의 행동 때문에 전체 직원을 해고하겠습니다. 지은의 선언에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지은의 삶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는 주부. 지은은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며 가족의 자랑이었지만 내심으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 부족함은 민지를 만난 후 채워졌다. 민지는 회사 선배로 지은을 멘토링하며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었지만 어느 밤 회식 후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이게 사랑인가?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 20대 초반 첫 연인을 부모에게 소개하려다 쫓겨난 적이 있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없어. 아버지의 말은 민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 후 민지는 독립해 살았고 회사에서 성공하며 자신을 증명했다. 지은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지은의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태도가 민지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다. 회사에서 소문이 나면 둘 다 위험했다. 우리 비밀로 해요.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오늘 아침 사고는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은이 병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듣자 민지는 분노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지은아, 내가 소유주라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눈을 뜨었다. 아버지가 최근 병원 지분을 넘겨준 걸 떠올렸다. 맞아. 내가 할 수 있어. 지은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다. 병원 인수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김 박사의 행동은 지은에게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차별이 사라져야 해, 지은은 생각했다. 하지만 해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원을 뽑아 병원을 개혁할 계획이었다. 회의실에서 김 박사는 항변했다. 제 신념입니다. 종교적으로 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신념.
그게 환자를 차별하는 핑계인가요? 법적으로도 문제예요. 이 사진이 동요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결국 해고 결정은 통과되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일부는 지은의 결정에 동의했지만 대부분은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은 차별 없는 곳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안겼다. 나 잘한 거지. 민지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다. 아빠가 알면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게요.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제약회사 후계자, 병원 직원 전체 해고. 동성애 차별 논란 기사 제목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지은은 회사로 출근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지은을 피했다. 오늘은 거리 두자.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우리가 숨겨야 해? 병원 개혁은 시작되었다. 지은은 새로운 의사들을 뽑았다. LGBTQ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일부 환자들이 병원을 보이콧했다. 그런 곳엔 안 가.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 명예를 생각해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우 포기할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며칠 후 지은의 집으로 아버지가 찾아왔다. 얘기 좀 하자.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지은은 긴장하며 소파에 앉았다. 병원 일, 왜 그랬어?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차별 때문이에요. 저 동성애자예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민지 언니와 사귀고 있어요. 아버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 내 상사. 이 미친이. 그는 방을 나서며 말했다. 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내가? 생각해 볼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아팠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알았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지은은 울먹였다. 솔직히 말했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왜? 아직 때가 아니야. 지은은 화가 났다. 언제? 영원히 숨길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날의 고통. 나 무서워. 그녀가 속삭였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가 알려지자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었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이 소문, 사실인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조심해. 지은은 분노했다. 왜요? 이성애자면 괜찮고 상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지가 지은의 집으로 왔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민지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 때문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나 때문에. 나 다시 가족과 화해하려 해. 민지의 가족은 부유한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정치인, 어머니는 사회활동가. 민지가 동성애자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녀를 내쫓았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가 병에 걸려 민지에게 연락이 왔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민지는 갈등했다. 가족이 필요해 그녀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이해하려 애썼지만 배신감이 들었다. 나보다 가족이 중요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싸웠다.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 다음 날 병원에서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해고된 김 박사가 소송을 걸었다. 부당해고, 그의 주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은은 변호사와 상의했다. 증거가 필요해. 변호사가 말했다. 지은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김 박사가 그녀를 쫓아내는 장면? 하지만 소송은 길어질 전망이었다. 지은의 스트레스가 쌓였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민지의 거리두기. 나 왜 이걸 시작했지?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민지는 가족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민지야, 돌아와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 건강하세요. 하지만 대화 중 어머니가 물었다. 그 여자일 끝났어.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네, 그녀는 거짓말했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정상적이야. 내가 고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치다니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화를 냈다. 그만.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민지는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지은이 보고 싶어. 지은은 병원 개혁에 몰두했다. 새로운 정책, 차별 금지 교육, LGBTQ 상담실 설치. 환자들이 늘었다. 일부는 지은의 용기를 칭찬했다. 감사해요. 한 환자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민지와의 연락이 줄었다. 민지야, 나 어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늦었다.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배신당한 기분이야. 친구는 조언했다. 시간 줘.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소송 첫 공판. 김 박사가 증언했다. 제 신념입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신념이 법 위에 있나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증인석에 섰다. 저는 차별 피해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다. 판결은 다음에 지은은 법정을 나서며 민지를 떠올렸다. 민지야, 나 혼자야. 민지는 가족 압력에 지쳤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엄마, 아빠. 저 동성애자예요.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아버지는 약하게 말했다. 나가지.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이제 자유야.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지은의 집문은 잠겨 있었다. 지은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소송 준비로 피곤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만나자. 지은은 망설이다 수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민지의 눈이 붉었다. 가족과. 끝났어. 그녀가 말했다. 지은은 차갑게 물었다. 왜 이제야? 민지는 울며 말했다. 무서웠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너 때문에 버텼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지은의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다시는 배신하지 마. 소송이 계속되었다. 김 박사의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차별은 신념, 플래카드가 보였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옳은가? 그녀는 자문했다. 사회의 정캔이 그녀를 압박했다. 친구들이 조언했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가족도 문제였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아빠가 화났어. 그만둬.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제 3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그녀가 말했다. 두 사람은 병원 정책을 강화했다. 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늘었다.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요. 한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일부 직원이 사표를 냈다. 이런 분위기 싫어. 지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변화는 아파. 그녀는 생각했다. 가족 만찬. 지은의 아버지가 불렀다. 오늘은 이야기하자. 테이블에 앉은 가족.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해. 하지만 사회가. 지은은 물었다. 아빠, 왜 동성애가 안 돼요? 아버지는 과거를 떠올렸다. 내 친구가 동성애자로 고통받았어. 사회가 그를 망쳤어. 지은은 놀랐다. 그럼 왜 반대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고통받을까 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감사해요. 민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의 병세가 나아지자 그들은 민지를 무시했다. 너 같은 애는 없어. 어머니의 말이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강해졌다. 지은 덕분에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지은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병원 운영. 웃기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었다. 소송 최종 공판. 김 박사가 마지막 변론했다. 제 양심입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말했다. 양심이 차별을 정당화하나요?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승소. 부당해고 아님.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항소했다. 끝나지 않았어. 지은은 피곤했다. 언제 끝날까?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 이겼어.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에서. 여기서. 새 시작.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사회가 변할까? 돌아온 후 새로운 갈등? 회사에서 민지를 강등하려 했다. 이미지 문제. 상사의 말이었다.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차별 아니에요. 지은은 도왔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회사에 항의했다. 정책 바꿔요. 동료들이 지지했다.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과 민지,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왜곡되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친구는 질투였다. 내가 너무 성공해. 지은은 상처받았다. 믿었던 사람이 민지는 안아주었다. 우리만 믿자. 고조되는 긴장.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왔다. 도와줄게. 그는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아빠 가족의 지지가 힘을 주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야, 포기해. 어머니의 전화. 민지는 끊었다. 이제 내 삶. 항소심이 시작되었다. 김 박사의 지지자들이 늘었다. 보수 단체가 개입했다. 전통 가치 수호, 시위가 커졌다.
지은은 병원 문을 닫을까 고민했다. 포기할까? 민지가 말했다. 아니.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헛수고 두 사람은 전략을 세웠다. 언론 인터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지은의 말이 퍼졌다. 지지자들도 모였다. 화이팅! 온라인 캠페인이 일었다. 가족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만났다. 우리 딸을. 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랑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 못해. 하지만 지은이 행복하면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엄마, 고마워. 민지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 지은이 위로했다. 내 탓 아니야. 민지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나 가치 없어. 지은은 안아주었다. 너는 내 전부야? 항소심 판결. 원심 유지. 지은의 승소. 김 박사는 포기했다. 덧서 병원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겼지만 잃은 게 많아. 친구의 배신, 가족의 갈등, 사회의 상처. 새로운 도전. 회사에서 민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 타격. 지은은 항의했다. 이건 차별. 두 사람은 소송을 준비했다. 함께 동료들이 지지했다. 우리도 싸울게. 변화가 회사로 퍼졌다. 하지만 민지의 우울증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비난. 나 왜 살아? 지은은 걱정했다. 의사봐. 민지는 치료를 받았다. 지은 덕분에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사회운동. 지은이 LGBTQ 단체에 참여했다. 변화를 위해 연설에서 말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있었다. 죽어라. 협박 편지.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야, 무서워. 민지가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가족 화해.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불렀다. 오너락 저녁 식사. 민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감사해요. 지은은 행복했다. 이제 완벽해.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민지는 거부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대답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어머니는 떠났다. 영원히 안 봐. 민지는 슬펐지만 자유를 느꼈다. 고조되는 고난. 지은의 병원이 공격받았다. 보수단체의 방화 시도. 다행히 피해 없어. 하지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가 안아주었다. 우리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은 결의했다. 포기 안 해. 변화의 물결. 지은의 병원이 모델이 되었다. 다른 병원들이 정책을 따랐다. 감사해요. 편지들이 왔다. 지은은 뿌듯했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 민지와 함께한 삶이 안정되었다. 회사 소송도 승소. 차별 금지. 가족의 완전한 지지. 지은의 부모가 민지를 받아들였다.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 민지는 감동받았다. 집, 이게 집이야. 사회적 깨달음. 지은이 책을 썼다. 사랑의 차별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 모두 자유로워져야 해. 하지만 여전한 갈등? 일부 사회에서 여전히 정캔. 지은은 계속 싸웠다. 끝나지 않은 전쟁. 민지와의 약속. 영원히 함께.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결혼은 언젠가. 이야기의 끝.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 옳았을까?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아니면 사회를 더 분열시켰는가?